사 직관. 온조 30일. 왕도 한성 중부, 전국, 남, 북, 동, 사부로 나누어 각 부에 적당한 수의 타로를 설치한 백제국은 국내에 있어서는 주로 보은, 청주 등지에서 신라와 항구적인 전투를 벌여 촌토를 다투고, 국외적으로는 일본과 중국의 손을 뻗쳐 식민지를 획득하기 시작했다. 국정이 충실해진 고이왕 27 춘정월, 관등 관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해 조정의 질서를 정비했다. 이와 같이 관제, 직제, 복제를 제정한 고이왕은 그 다음 해 1월 1일 자신이 소매가 큰 자색 두루마기와 청색 비단 바지를 입고 금으로 장식된 진흑색 비단의 관을 쓰고 가죽으로 만든 백색의 띠를 두르고 짙은 금은색 가죽신을 신고 왕궁 남당에서 백관으로부터 조례를 받고 오좌평을 임명했다. 5. 행정기구. 삼국사기는 신라의 직제는 자세히 했으나 고구려와 백제국의 행정조직에 관하여는 기전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당 요사염이 편찬한 주서 백제전과 이연수가 편찬한 북사 백제전에는 백제 말기의 행정조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주서와 북사가 전하는 백제국의 관제에는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즉 백제국은 그 국가기구를 내관과 외관으로 둘로 나눴는데 이것은 독특한 기구 편성인 것이다. 한반도 서해안의 좁은 지역에 자리해 중국 본토와 일본 내에 본토보다 몇 배나 되는 많은 식민지를 갖고 교역과 교류를 성의하며 응신조 외국을 서직국으로 만들어 부여시의 혈액 수출에 노력하며 하북성 지구와 회수 지역에서 강적 부귀와 더불어 항구적인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등의 백제국으로서는 식민지 경영에 관해 각별한 조치와 상응의 기구가 필요했을 것이다. 1. 내국 행정관서. 내국 행정관서에는 11부가 있었는데 부제별 담당 사항은 대략 다음과 같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내무부, 내무 일반에 관한 사무, 공내부, 농수산 등 권업에 관한 사무, 내약부, 치안에 관한 사무, 외약부, 대외 정책에 관한 기획 사무, 마부, 양마에 관한 사무, 칼, 창, 활 등 무기 일반에 관한 사무, 공덕부, 공덕은 덕과 업을 말하는 것이나 백제국의 관제가 말하는 이 공덕은 불교를 숭상하며 관제하는 관서로 본다. 막부, 의술, 체약, 조제 등에 관한 사무, 목부, 건축, 도공, 석공 등에 관한 사무, 법부, 법무 일반에 관한 사무, 후궁부, 왕비, 여관 등이 거처하는 궁전에 관한 사무. 2. 대외관계부. 백제국의 대외 경략은 세 가지 면에서 뚜렷이 나타나 있다. 즉, 이 국가는 고대 한, 중, 일 어느 국가보다도 항해술이 우수했다. 한반도 크기의 50배가 되는 광무의 중국은 그 동단이 황해에 면해 있다. 황해에 면한 다레만과 산동반도는 선세 이래 항상 조선족에게 점령당했으며 중국인들은 항해술에 익숙할 역사적인 여건을 가지지 못했다. 또한 일본은 사면이 해양이나 문명이 저조해 10세기까지 항해술이 발달하지 못하고 신라의 항해술은 뛰어났으나 그것은 버풍왕 이후의 일이었다. 그런데 백제국은 그 국토가 서남 해안에 면하여 해안선이 심히 길고 또한 크고 작은 도서들이 기라성과 같이 널려져 있어 서남 해안 전체가 다도해이며 지리 조건상 백제인들의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을 수 없게 돼 있다. 일찍이 미수 허목도 지적한 바와 같이 사만 삼국 중 가장 호전자가 백제인이며 백제인은 미신적인 도교를 믿지 않는 등 지성인이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며 글을 많이 읽고 서역에 능숙하며 또한 불교 신심이 두터워 사성을 초월할 줄 아는 백제인들이 갈 곳은 오직 해양뿐이었을 것이다. 동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고구려가 있어 수백 년 내 촌토를 다투고 있었으니 말이다. 백제국의 해외 발전은 이 지리적인 조건, 인방관계, 국민 일반의 높은 지성과 호전성과 용기에서 기원한 것이다. 백제인들이 점령 또는 지배하는 지역은 중국의 보고이며 일본의 풍요지다. 그들은 교역 위주의 개방적 시책에도 능숙했으며 이 관계로 백제 왕도 사비에는 신라인, 고구려인, 중국인, 일본인들이 잡거해 그 출입이 빈번했던 것이다. 부를 축적한 백제인들의 의복은 정결하고 궁전, 절, 정자 등의 건물은 웅대하고 화려했다. 백제인의 이 모습이 바로 일본국 내량 지방의 고적 비조 문화 그것이다. 그러나 비조 문화는 백제 본국의 그것에 비하면 미치지 못할 바 많았을 것이다. 백제국은 이 3대 특성의 대외 관계에 입각해 그 외관을 편성했으며 총 10부 중 군부 관계가 3부요 교역과 외국인 관리 관계 부서가 3부에 달한다. 백제 고위 37년 백제국의 지원 하에서 성립된 응신조 외국은 독특한 양상의 백제 분국이었다. 첫째, 응신조 외국의 국조는 백제 국왕과 동일한 부여시였고, 둘째, 그 건국 초부터 백제 몫이 기타 백제인들이 독점적인 지배층을 형성해 있었고, 셋째, 봉의공, 방장공, 목공, 도공, 의사, 약사 등의 기술자는 백제인 일색이었고, 넷째, 오경박사, 사관, 마관 등은 모두가 백제인의 전담 사항이었다. 이러한 관계로 백제국이 일찍부터 외국의 왕 또는 그 대리인을 본국에 불러다가 섬기게 했으며 이러한 사실은 먼저 일본 서기 웅략 20년기의 다음 구절에서 볼 수 있다. 웅략 20년 겨울 고려 국왕이 군사를 크게 징발해 백제를 거의 다 토벌하니 백제군이 조금 남아 있어 장하에 모였으나 양식이 이미 다해 울상을 지어 깊이 근심했다. 이때 고려 제장이 왕에게 말해 가로되 백제 사람의 마음보가 비상합니다. 신이 매양 보건대 자기네의 과실을 깨닫지 못하니 다시 이런 일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제거하시옵소서 하니 왕이 가로되 옳지 아니하다. 과인이 듣건대 백제국은 일본국의 관가가 돼 있다. 그 유래한 바 멀며 또한 일본 국왕이 백제국에 들어와 벼슬 하였음은 이웃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바이다. 드디어 이것을 정지하다. 옥략기의 이 구절 백제자 위 일본 국지 관가는 백제국이 일본국을 다스린다는 말이 소유의 원구 의라 한 것은 이보다 200여 년 전 부여왕자 의라가 백제 고위왕의 도움을 받아 응신조 외국을 건설한 역사 사실을 말한 것이다. 또한 기왕입사 천황, 사인지조 공직야라 한 이 13자 중 천황 2자는 원문 백제를 후인이 개작한 것으로 본다. 옥략연대의 외국에 천황의 존칭은 없었으며 가령 천황이 외에 칭호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본을 다스리는 백제 국왕이 어찌 외국에 들어가 외왕을 섬긴단 말인가.
고대 일본의 왕들이 백제왕을 섬긴 역사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이미 지적한 일본 서기상의 다음 구절이다. 웅략기는 왜 왕들이 직접 백제국에 출사한 것 같이 말했으나 민달기는 그 나라 도구 또는 왕제들이 왕을 대신해 와 백제 국왕을 섬기다 했다. 육년기가 말하는 삼하는 백제국을 지칭한 것이요 위사는 백제국의 심부름꾼이 된다는 말이다. 일본 서기의 저자는 외왕이 한국에 사신을 보내는 것을 견의했을 뿐 그 나라 국사를 삼한에 보낸 사항에 관하여는 제자를 놓은 적이 없다. 제4상 사회생활 백제인의 사회생활에 관하여는 북사백제전과 양서백제전의 소상한 기록이 있다. 서투르게 체계를 세우기보단 북사와 양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엿봄이 적절하겠으므로 번역해 참고하기로 한다. 1. 북사 백제전 신라인, 고구려인, 외인이 섞여 산다. 또한 중국인도 있다. 음식과 의복이 고구려와 같다. 조정에 출사하거나 제사를 모실 땐 관의 두 가닥에 새의 깃을 꽂되 전시에는 꽂지 않는다. 웃사람에게 절하고 배울 땐 두 손을 땅에 짚는 것을 예로 한다. 부인은 분을 바르지 아니하며 눈썹에 검은 칠을 하지 아니한다. 처녀는 머리를 따 뒤로 들이우고 결혼하면 타래머리로 해 머리 위에 틀어 얹는다. 옷은 도포와 같으되 소매가 조금 크다. 병기에는 활, 화살, 칼, 긴 창이 있다. 풍속이 말 타고 활쏘기를 숭상하며 고서와 사서를 탐하여 읽는다. 그중 우수한 자는 문장이 훌륭하며 서역에도 능숙하다. 또 의술, 약방, 점술, 상술과 음양의 이와 오행의 법을 안다. 승과 니가 있고 절과 탑이 많으며 돈은 없다. 북, 나팔, 검은고, 비파, 벽이, 젖대 등이 있다. 투호, 저포, 악삭 등 여러 가지 유희를 좋아한다. 더욱이 바둑과 장기를 숭상한다. 남송의 원희력을 사용하되 인호를 정월로 한다. 세금은 금포, 견포, 사, 마포, 미곡 등으로 징수한다. 풍년, 흉년을 겨냥해 곡식의 소비를 조절한다. 형벌엔 배반하거나 반역을 기피하는 자는 모두 참한다. 도적질한 자는 귀양을 보내고 뇌물을 받은 자는 그 2배를 징수한다. 부녀자들이 간음하였을 땐 그 남편의 집 종으로 삼는다. 시집가고 장가드는 예가 중국의 풍속과 거의 같다. 부모와 남편이 죽으면 3년 동안 복을 입고 기타의 친자는 장사가 끝나면 모두 벗는다. 국토가 비습하며 기후는 온난하다. 사람들은 산에서 살며 큰밥, 오곡, 잡과, 채소, 술, 안주, 반찬 등이 중국과 거의 같다. 오직 낙타, 나귀, 양, 거위, 오리 등이 없다. 나라 안에 큰 성으로 8족이 있는데 사씨, 연씨, 함류씨, 해씨, 진씨, 국씨, 목씨, 묘씨이다. 그 나라 왕이 매양 사중월에 천제를 지내고 또한 오제의 신에 제사 지낸다. 그 시조 구태의 사당을 수도의 성 안에 세우고 1년에 4차례씩 제사 지낸다. 이 양서 백제전. 사람들의 키가 크고 의복이 정결하다. 외국과 가까우며 문신한 자가 잠옷 많다. 길을 걸을 때 팔짱을 끼지 아니한다. 절을 할 땐 발을 펴지 아니하면 괴이하다 한다. 모자를 관이라 하고 땀 받는 속옷을 적삼이라 한다.
바지를 잠방이 속옷이라 한다. 언어가 중국과 비슷하다. 진한의 남은 풍속이라고도 한다. 이 밖에도 백제의 풍속에 관해 수서 백제전은 백제인들은 생식을 많이 한다 하고, 주서 백제전은 백제인들의 용어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왕의 성은 부여시인데 어라 한다. 백성을 건길지라 한다. 철을 어육이라 한다. 제2편 역사 활동 제1장 초기의 발전 1. 시조 온조왕. 본서는 제1편 제1장에서 온조왕이 BC 18년 대방고지, 즉 남만주 금주지방에서 입국해 역사 활동을 벌이고 인접한 낭랑과 말갈의 세력에 몰려 한반도로 이국한 것, 경기도 광주지방에 자리한 온조왕이 마한왕의 허용하에서 남은 백마강, 북 황해도 예성강, 마식령산맥, 광주산맥, 차령산맥까지를 한계로 한 강역을 획정하고 점차 발달해 그 27년 마한을 흡수함으로써 강역이 다도 해안에까지 뻗쳤고 그 33년까지 국토를 중부, 남부, 북부, 동부, 사부로 분획해 오방, 오성제를 채택함으로써 방위 태세를 강화함과 동시에 지방행정의 원활을 도모한 것, 34년 마한구장 주군을 참함으로써 서부 경남 파릅을 입수한 등의 일을 자세히 밝혔다. 36년 추 7월 탕정성을 축설하고 대두성의 민호를 나눠 거하게 하다. 8월 원산성, 금현성을 쌓고 또한 고사부리성을 쌓다. 탕정군은 오늘의 온양지방이요, 대두산성은 오늘의 전라북도 김제군 진봉면 고사리에 위치한 두승산성의 두솔성, 그곳이 원산이 전주 동방에 위치한 여산지방이요, 금현이 충청남도 금산지방이었으면 위에서 본 바 있으며 고사부리성 전라북도 고창군 해안지대에 위치해 있었다. 동국여지 승남은 그것을 수록하지 아니했으나 서울대학교 도서관이 보관하고 있는 고창군지는 고창군 해안지대에 고사부리성이 있었는데 그 주위가 5천척이라 했다. 고창군지가 말하는 고사부리성은 동국여지 승남의 고창읍성과는 다르며 이 고사부리성은 분명 온조왕이 축설한 그 고사부리성이었을 것이다. 37년 춘 3월 계란만치 큰 우박이 내리니 새들이 수많이 맞아 죽더라. 다음 달 크게 가물다가 6월에 이 큰 물이 져 한강 동북부 지방이 줄이고 황폐화하였다. 지방 주민 1000여호가 고구려로 달아나니 배수와 대수 사이가 공유지지로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이 백제 혼기에 흉년 또는 반역에 시달리는 백성들이 신라 또는 고구려의 경우로 달아났다는 기록이 수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왕은 38년 2월 동부의 모든 산촌으로부터 시작해 북쪽 경계인인 예성강까지를 순무하고 50일 만에 환공했다. 3월 사자를 각지에 보내어 농경과 잠상을 장려하고 또한 급하지 아니한 역사를 모두 정지시키며 백성을 번거롭게 하는 자들을 제거했다. 40년 추 9월 말갈이 내침해 술천성을 공격하고 동 11월 다시 부현성을 습격하여 100여 명을 죽이고 사로잡아 가다. 왕이 강병 200명을 보내 격퇴하다. 술천성은 오늘의 경기도 포천군 영북 창녕면 지방이었을 것이며 이 지대는 본시 영평현이었는데 그 후 포천군으로 편입됐다. 영평현에는 전탄, 직탄, 마흘천 등 그 원을 함경도 또는 강원도 지방에서 발한 강하가 흘러내리는데 지세가 매우 험조하다. 위당은
동국여지 승남이 말하는 전탄을 술천이라 했는데 이강 유역의 어느 한 지점에 설치한 성을 술천성이라 한 것 같다. 또한 이와 같이 험고한 지역을 가진 포천군을 일명 견성이라 불렀다고 동국여지 승남은 전한다. 부현은 강원도 평강군 지방이며 이보다 16년 전 온조왕이 부현을 공취했음을 18년기에서 본 바 있다. 부록 말갈에 관한 인식. 말갈은 한적들이 말하는 숙신, 음루, 물길로 선세 이래 연해주와 한반도 동북 해안지대에 사는 어로 혈거족이 말갈이 사는 곳은 함경남도 추가령, 철령 이부까지를 한소로 하고 있었던 것 같으며 안변지대에 사는 말갈이 백제를 침노하는 길은 두 갈래가 있었다. 그 주된 침노는 추가영 지구대인데 추가영 지구대는 강원도 평강군 검불량을 분수령으로 해 동으로 흘러내리는 안병 남대천과 서쪽으로 흘러내리는 임진강을 중심으로 해 강만까지 연해져 있는 좁고 긴 낮은 골짜기다. 이 지구대는 서울로부터 원산으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며 이것을 경원가도라 한다. 또한 이 지구대에 경원철도가 부설되어 있어 그 철로 이름을 경원선이라 한다. 함경도 지방의 말갈은 이 지구대를 타고 내려와 경기도 서북부의 진출을 도모하는 것이다. 말갈이 백제를 침노하는 또 하나의 길은 안병, 통천, 화천, 춘천 등지였다. 말갈이 자주 침범하는 곳은 칠중하, 석두, 고목, 술천, 부현, 반산, 적현, 사도, 청목령, 관미령, 장령성 등지였는데 이것은 모두가 추가영 지구대와 그 접지인 것이다. 추가영 지구대의 중심인 임진강 유역에는 많은 군현이 딸려 있는데 강남에는 평강, 철원, 포천, 파주 서군이 있고 강북에는 이천, 연천, 장난, 개성 등 4군이 있다. 화강암지대 침식곡인 이 지구대에는 단층의 석벽이 지세의 험고를 자랑하고 혹은 풍다한 수량이 단류가 돼 달리며 혹은 여러 산골의 소류들이 한 가닥의 강하에 모여드는 등 이 관계로 포천 이하 여러 지역에는 현성, 성문, 상단, 칠중하 등의 지명이 있게 된 것이다. 삼국사기상 말갈이 백제를 침노하는 양상은 다음과 같은 파상으로서 16차례에 걸쳐 행해졌다. 백제국과 말갈과의 교섭은 처음 주로 춘천 방면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때 병력 수는 몇백 명 정도였다. 제2차 교섭지는 추가영 지구대였는데 이때 병력 수는 1000명 정도로 확대됐고 제3차 또한 추가영 지구대였는데 그 병력 수는 미상이며 이때 말갈은 고구려군의 별동대였던 것 같다. 제4차의 말갈은 고구려군의 앞잡이가 돼 한산성까지 진출해 한산성을 공함하는 등 잠옷 강세를 보였다. 말갈은 고구려군의 별동대가 돼 출몰하는 것이었으며 백제 측이 이것을 막아내는 데는 5000명 정도의 병력을 사용했다. 41년 우보 으름이 죽음에 학식이 넓고 깊으며 70세가 넘어도 기력이 왕성한 부여인 해루를 우보로 임명했다. 이에 2월 한수 동북방의 모든 불황민 중 15세 이상의 자들을 모두 징발해 위례성을 수축하다. 43년 8월 아산지방에서 사냥하고 5일 만에 돌아오다. 9월 기러기 100여 마리가 왕궁에 모여들다. 점장이가 말에 가로되 기러기는 백성과 같은 것이니 장차 먼 지방 사람들이 귀순할 것이다 했다. 동 10월 남옥저인 구파해 등 20여가가 부량에 도달해 귀순하기를 청했으므로 왕이 받아들여 한산 서쪽 지방에 안주시키다. 구파해가 살던 남옥전은 압록강 하류 룡천, 의주, 룡강 지방이 8.15 후 이 지역에서
부조의 인이 출토됐다 한다. 18세기의 사가 안정복 이래 우리나라 사학은 동옥전을 함경도로 하고 있으나 만부당한 일이다. 동옥전은 요동반도 동부의 평야지대였고 남옥전은 룡천, 의주, 룡강 지방이요 북옥전은 봉천성, 지반현 지방이었음을 졸저 한국사 연장 고대 일본사에서 자세히 밝혔다. 한반도 서북부의 옥야지대인 룡천 등지에서 구파해와 그 일당이 온조왕을 찾아오게 된 것은 먼 훗날 백제국이 중국의 동북부 지방에 진출하는 인연이 되는 것이다. 45년 봄과 여름이 크게 가물어 초목이 말라 죽고 동 10월 지진이 일어나 민가를 넘어뜨리다. 온조왕이 제위 46년 춘 2월에 하세하고 장자 다루가 입하하였다. 이 다루왕은 관후하며 위담이 있고 인망이 높았으며 온조왕 2년에 태자가 됐던 것이다. 2년 춘정월 시조 동명의 묘에 배알하고 2월 친히 남단에서 천신과 지지에 재지내다. 3년 동 10월 동부의 우가 말갈과 더불어 마수산 서쪽에서 싸워 이기고 말갈을 수없이 잡아 죽이니 왕이 기뻐해 호루에게 마 10필과 조 500석을 상주다. 마수성 강원도 김화분지에 위치해 있는 마현 그곳이었을 것이다. 4년 8월 고목성의 호누가 말갈과 싸워 크게 이기고 200여수를 참하다. 고목성은 임진강 북에 위치한 경기도 연천군 지방이다. 이해 9월 왕이 횡악산에서 사냥하며 화살을 연발해 사슴 2마리를 잡으며 사람들이 찬미하더라. 6년 춘정월 원자 기루를 태자로 삼고 대사령을 내려 2월 나라 남쪽 각주와 군에 영하여 별을 심으라 한다. 삼국사기의 제작 도전, 미작을 처음 제작했다는 말이 아니요 미작농의 권장을 처음 시작했다는 말이 다루 6년기의 이 시작은 역사적인 의의가 깊다. 1세기 초엽의 한반도 서남부 각 주군의 전역이 미곡지대였으므로 정부가 그것을 진작시켜 미곡의 증산을 꾀할 만큼 미작농이 보급돼 있었으며 한국 미작의 유래가 멀고 오래임을 알 수 있다. 이 한반도의 미작 기술이 고조선인들의 일본 열돈의 이주와 함께 건너가 일본사의 시작인 미생문화를 이룩하게 됐던 것이다. 7년 2월 우보 해루가 90세로 사망했으므로 동부의 홀우를 우보로 임명하다. 하 4월 동방의 붉은 기운이 일다. 이해 9월 말갈이 마수성을 공함해 민가를 불사르고 10월 다시 병산책을 급습하다. 마수산이 강원도 금화분지에 위치한 마현이었음을 위에서 본 바 있으며 병산책은 강원도 이천군 안선면의 좁은 산골이다. 그 좁은 산골이 길어 병의 목과 같이 돼 있으므로 병산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 말갈과 백제와의 공방전이 추가영 지구대 동북부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것이다. 10년 10월 우보 홀우를 좌로 삼고 북부 진회를 우보로 삼다. 11년 가을 곡식이 익지 아니하여 사량주를 금하다. 1세기 전반의 백제 사정을 그어낸 이 기록은 20세기 초엽의 조선의 농촌을 상상하게 한다. 가을에 곡식이 익지 아니하다 했으며 여기서 말하는 곡식은 미곡임이 분명하다. 보리는 봄에 익는 것이다. 백성들의 사주를 금하다 했으며 이 기록으로 미뤄봐 백제국의 농민들은 쌀밥 먹고 막걸리를 즐겼던 것 같다. 이에 10월 왕이 동서양부를 순무하며 가난하여 살기 어려운 자들에게 곡식 2석씩을 나눠주다. 21년 춘 2월 궁정의 큰 괴목이 말라 죽다. 좌보 호루가 사망하다.
왕이 슬피 울다. 28년 봄과 여름이 가물다. 로인의 사형을 사면하다. 추 8월 말갈이 북변을 침노하다. 29년 2월 동부에 명하여 우곡성을 축조해 말갈의 침입에 대비하다. 백제 동부의 우곡성은 오늘의 춘천지방인 것이다. 36년 동 10월 낭자 곡성까지 진군해 그곳을 점령하고 곧 신라의 사자를 보내 회동하기를 원했으나 신라 탈회 왕이 듣지 아니했다. 이 백제와 신라가 오늘의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경계에서 사투를 벌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37년 병을 보내어 신라의 와산성을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하고 구량성으로 후퇴하다. 이때 신라가 기병 2천을 발하여 백제군을 추적하였던 것인바 백제군의 역습을 받아 패주했다. 39년 와산성을 공치해 병 200명을 주둔시켜 수호했던 것인바 이어 신라가 와산성을 탈환하다. 43년 병을 발하여 신라를 침공하다. 46년 하 5월 금음날 일식하다. 47년 추 8월 신라를 공벌하다. 48년 10월 다시 군을 발해 와산성을 공취하다. 49년 추 9월 신라가 와산성을 탈환하다. 보은군 송리면 경상북도 상주군 화벽면과 인접해 있다. 험구한 속리산을 넘어서면 그 동쪽이 상주로 거기엔 평야가 열려져 있다. 호시탐탐하는 백제국이 속리산을 넘게 되면 신라가 막아내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공세의 백제 다루왕은 이 요험의 와산성을 빼앗기 위해 지난 44년간의 7차례의 공방전을 벌였던 것이다. 이 공세에서 백제는 와산성을 공취하지 못해 속리산을 넘지 못했다. 3. 기루왕 다루왕이 제위 50년에 하세하고 장차 기루가 입하였다. 삼국사기는 기루를 지기와 식견이 크고 넓고 깊으며 사소한 일에 개입하지 아니한다 했다. 또한 삼국사기는 기루왕이 다루왕 6년에 입태자하다 했으며 기루가 태자로 있었던 기간이 45년에 달한다. 그러한 기루는 자신이 53년간 제위했으며 그가 태자와 왕으로 지낸 기간만도 98년이 된다. 9년 춘정월 신라경을 공벌하다. 하 4월 을사 객성이 자미에 들어가다. 11년 추 8월 금음날 일식하다. 13년 하 6월 지진이 일어나고 지열이 생겨나 민가가 함몰되는 등 사람이 많이 죽다. 14년 춘 3월 크게 가물어 보리가 다 말라 죽다. 하 6월 대풍이 불어 나무를 뽑다. 16년 하 6월 1일 일식하다. 17년 추 8월 횡하게 거대한 암석 5개가 일제히 떨어지다. 21년 하 4월 용 2마리가 한강에 나타나다. 23년 추 8월 서리가 내려 콩이 다 말라 죽다. 동 10월 우박이 오다. 27년 왕이 한산에서 사냥함에 진록을 잡다. 29년 신라의 사자를 보내어 화호하다. 31년 겨울 얼음이 얼지 아니하다. 32년 봄과 여름이 가물고 흉년이 들어 백성이 서로 잡아먹다. 추 7월 말갈이 우곡에 침입하여 백성들을 잡아가다. 35년 춘 3월 지진이 일고 동 10월 또 지진하다. 37년 사자를 보내 신라와 화호하다. 40년 하 4월 황새가 왕도의 성문 위에 집을 짓다.